그래서 뭐 데카르트가 이 좌표계를 도입한 것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셔널, 이 수학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거였다라는 걸 내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그게 뭐 도대체 무슨 그렇게 중요한 건가 아마 뭐 좀 실감이 안 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뭐 엄청난 사건이야. 보면은 수학에서 보면은 영을 발견한 것도 그것도 이제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못지않게 이 좌표계를 도입한 거. 그래서 요즘 다 그래프를 다 보잖아. 그래프를 보는 게 이게 다 모든 것들이 이 좌표계를 도입한 덕분에 이게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2차원 평면상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3차원 평면상에서 이제 뭔가 할 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직각 좌표계, 뭐 원통 좌표계, 구좌표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실린더리컬 아니면 스피어,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저기 전자기하에서 배울 거야. 전자기하. 이 전자기하에서 아마 이걸 배울 텐데 상당히 어렵거든. 그래서 뭐 이걸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걸 이해를 하려면은 2D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 2D에서 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조금 뒤에 내가 다시 와서 설명을 할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3D로 해놨는 거랑 2D로 해놓은 거랑 이게 이제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3D로 하면은 어떻게 세 점의 좌표를 이제 확정할 수 있지. 그래서 세 점의 좌표를 이 3D로 하면은 이제 세 점이고, 세 점 주로 x, y, z 이 세 점을 말하는 거. 2D는 두 점이야. 두 점을 찍을 수 있다. x, y. 그러니까 두 개의 수를 수를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세 개의 수를 나타낼 수 있거든. 수를 나타낼 수 있다고. 물론 뭐 그러면은 4D도 있고 4D 뭐 5D 뭐 6D 뭐 이렇게 계속 나갈 수 있잖아. 디멘션을 계속 뭐 숫자만 늘려가면 되니까 상관없긴 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이게 거의 3차원까지만 표현이 될 수 있거든. 물론 시간축까지 넣어서 뭐 4차원의 시공간이라고 그러는데, 4차원까지 가버리면 이건 너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좀 약간 달라가지고 이거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이까지는 거의 불가능하고, 일단 뭐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숫자를 나타내는 건 상관없지. 뭐 x, y, z하고 뭐 예를 들어 d로 한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 4차원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5차원은 뭐 x, y, z, d에다가 뭐 s를 표현한다든지, 그다음 뭐 6차원 같으면은 x, y, z에 d에 s에 뭐랄까 뭐 t는 뭐 t라 합시다. 하여튼 뭐 이 시간이 아니라 하여튼 요런 축으로 6개의 숫자를 나타내면 이게 6D가 되는데, 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는 2D 아니면은 뭐 1D가 제일 간단하지. 그거는 뭐 근데 그 수직선 위에 표현을, 이거 제일 처음에 했더니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마 이게 아마 초등학교 때 나왔던 것 같아. 뭐 정확히 나도 잘 모르겠지만은 교과 과정에 대해서 정을 몰라가지고, 초등학교 아니면 뭐 적어도 뭐 중학교 초반에만 나오고, 이제 이 2차 뭐 2차 함수가 나왔던 게 결국은 이 2차원 평면상에서 표현했던 게, 이게 뭐 2차 함수가 중학교에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문제는 3D로 나타내면은 세 개의 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긴 한데, 문제는 이게 3차원 평면상에서 어떤 그림을 우리가 2차원에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에 나오는 뭐 스타워즈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이렇게 홀로그램이라고 해서 3차원으로 뭔가를 그림을 표현해 주는 거면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2차원 평면상에서 이 2차원으로 돼 있는 여기에 점을 찍는 거라서 굉장히 어려워. 이게 어떤 점인지 몰라. 이게 점을 찍어놨긴 점을 찍어놨는데 이 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점인지 모른다고, 이 평면상에서. 그래서 3D는 좋긴 한데 점의 위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근데 2D는 어떻게 되는 거야? 2D는 두 개의 점밖에는 안 되지만은 내가 점을 찍어놓으면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내가 이 점을 찍었다 그러면은 3,4라는 거 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이거 뭐 헷갈릴 게 없어. 이거 x축은 3이고 y축은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점을 찍었다. x축으로는 마이너스 3이고 y축으로는 1이 된다고. 이거 쉽다고. 그래서 2D로 하면은 뭐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아까 뭐 다시 얘기한다 했지만, 이 전자기하에서 이 3D로 나타내는 거 이거 계산하고 하는 거
아마 뭐 엄청나게 어려움을 느낄 거야. 이게 쉽지가 않아. 일단 우리가 머릿속으로 3차원의 공간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걸 이제 수식을 표현해서 이제 푸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쉽지 않다고.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3D 대 요 3D로 나타내는 거 뭐 멋지긴 해. 그다음에 이 2D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 걸 더 쓰냐 하면은 요걸 더 써. 2D를 더 선호한다고. 왜냐하면은 3D는 좋긴 한데 좋은 장점이 있지. 뭐 이게 세 개의 변수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우리는 2D를 더 좋아한다. 왜? 3D는 명확하지 않아. 이게 명확하지 않다고. 2D는 명확하다고. 이내 어떤 점인지 정확하게, 정확하다고. 어떤 점인지 정확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뭐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이게 기술하는 사람들, 엔지니어링 이거 하는 사람들한테는 명확한 게 제일 중요해. 그게 뭐 다른 것들을 어떤 걸 희생시키더라도 뭔가 명확하게 딱 드러날 수 있으면 그걸 제일 좋아한다고 우리는. 그래서 요 2D를 더 많이 쓰게 되지. 그리고 3D까지 가면은 어렵기도 어려워. 여러분들이 따라가기도 어렵다고. 일단 그래서 이제 2D를 많이 쓰는데 2D는 이렇게 이제 X축, Y축 뭐 이미 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좀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로축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가로축이냐 이 세로축이냐 이게 보면은 X축, Y축 이게 X축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X축은 내가 보고 싶은 관점이야. 어떤 관점. 내가 Y축은 뭔가 대상을 말하는 거고. 관점. 그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거가 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V나 커런트나 아니면 볼테이지나 커런트나 파워나 에너지 주로 이제 전자과에서 이 네 가지를 주로 많이 보거든. 전자과에서 전자공학에서. 그래서 요 보는 대상 뭘 보고 싶은지 그 보고 싶은 대상이 볼테이지, 커런트, 뭐 그다음에 파워, 에너지 이런 걸 많이 보고 그 관점은 주로 타임이라고 타임을 많이 본다고. 뭐 나중에 이제 되면 이제 프리퀀시라는 거 배우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물리라는 과목을 배웠을 텐데 뭐 이게 뭐 속도 본다, 속도 이 벨로시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동거리 S, 그 다음에 가속도 뭐 요런 거 다 봤잖아요. 이걸 시간에 따라서 다 봤다고 대부분 다 이게. 그러니까 요게 보고 싶은 대상이고 이게 대상이고 지금까지 물리 고등학교 물리에서 이게 시간의 관점에서 이걸 본 거야. 이렇게 봤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요거랑 좀 약간 달라. 이게 같은 2차원 평면이지만은 우리가 다르다고. 그럼 뭐냐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 했던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떤 관점에서 뭘 보느냐 하는 걸 주로 우리가 대상으로 했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없고 그게 X하고 Y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 X가 어떤 관계, X라는 Y라는 대상을 보는데 Y에 나타나는 걸 보고 싶은데 X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런데 이 복소 평면이라는 건 이 X하고 Y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이게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게 보고 싶은 거고 이 대상이고 Y축이 이미지너리가 보고 싶은 대상이고 X축이 뭐 관점 그거하고 상관없다. 그냥 두 개의 점이야. 그냥 두 개의 수를 표시하는 거예요. X하고 Y를. 그래서 가로축은 주로 이제 우리가 실수를 나타내고 실수 부라고 해야 되고 뭐 실수라고 해야 되고 세로축은 이제 허수를 나타내는 이걸 이제 복소 평면. 이 복소라는 건 왜 복소냐? 이 복소수에서 나타내는 거야. 복소수. 복소수가 주로 컴플렉스 넘버라고 부르는 영어로 컴플렉스 넘버가 이 Z가 이게 X 플러스 IY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실수축이고 이게 리얼이고 이게 이제 이미지너리니까 이렇게 실수하고 허수 이쪽으로 이렇게 X축이 이제 리얼축이고 Y축이 이미지너리 축을 나타내는 거예요. 점을 찍는 거예요. 점. 그러니까 이게 앞에 거하고 달라. 이게 앞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요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 여러분들이 거의 봤던 이 99.9%뭐 거의 100%지
그 x축하고 y 이런 그래프 2차원 평면상에 뭔가 그림이 나왔으면은 x는 관점을 나타내는 거였고 어떤 관점을 나타내고 y는 이제 뭐 내가 보고 싶은 대상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이게 x가 이게 뭐 보고 싶은 대상이고 이게 뭐 y가 보고 싶은 대상이고 x가 뭐 관점 이거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두 개의 점을 찍는 거예요. 그냥 x하고 y하고 서로 관계없는 이 i 때문에 이 두 개가 섞일 수가 없다고 이게 서로 다른 값이 된다고 이 뭐 합을 할 수가 없어. 두 개의 수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점이 찍혔다. 그러면은 이게 7,5잖아 이게 7,5인데 이게 7이 x를 나타내는 거고 이 리얼 값을 나타내는 거고 5가 이제 허수 부분, 이미지니 부분을 나타내서 이게 7,5라고 적어도 되고 7 플러스 뭐 5i 이렇게 적어도 되고 7 플러스 j5 5j 뭐 이렇게 아무튼 적어도 돼.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이건 4,0인데 4,0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로 하면은 4,0인데 뭐 이걸 4,0니까 리얼 값은 4고 이미지너리 값은 제로가 되니까 이게 결국은 4로 표시하죠. 4 플러스 0i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거 0i는 표시 안 해줘도 괜찮지. 뭐 그렇게 되고 그다음 요런 것들 이게 3j j3 요거는 이거는 0,3 이렇게 된다고. 0,3. 그러니까 리얼 값이 제로이고 y축에 있으니까 리얼 값 제로이고 이미지너리 값만 3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요 안에 이쪽 부분이 돼 있으면은 이쪽 뭐 이거 다 배웠을 거야. 뭐 2차원 평면이라는 건 배웠을 테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1사분면이라고 그러고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요쪽 부분을 우리가 2사분면 그다음에 요쪽 부분 x하고 y가 둘 다 그러니까 리얼하고 이미지너리가 둘 다 음수인 거. 이 3, 4분면. 그다음에 뭐 이쪽 x는 0이고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을 때 이걸 4, 4분면이라서 뭐 요건 다 아는 거지. 하여튼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요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걸 봅시다. 이게 뭐냐면 z가 1 플러스 i일 때 어떤 삼각형인지를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게 지금 다 나와 있네. 좀 봅시다. 이걸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되니까 1 플러스 z라는 게 1 플러스 i가 되어 있는데 이게 0하고 0 여기 있을 때 이 z하고 z의 제곱을 이 나타내는 삼각형 이게 뭐 점이 3개니까 이거가 뭐 어떤 삼각형인지 나타내라.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이걸 나타내라니까 0을 나타내라고 하니까 0이 뭐야? 0은 0,0이잖아. 그러니까 0,0을 찍어주는 거지. 여기서 0,0 이게 0이네. 0. 그 다음 z는 찍어주면 어떻게 돼? 이게 1 플러스 i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1,1이네. 1,1 이렇게 되겠네. 1,1 1,1 이렇게 되고 그럼 z의 제곱은 1 플러스 i의 제곱이라고. 그럼 1 플러스 i 이렇게 되잖아. 그럼 1 플러스 i 해주면 어떻게 돼? 1하고 1이 되니까 1이 되고 그럼 1하고 i니까 플러스 2i 돼 있고 그 다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2i가 된다고. 2i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리얼축은 제로이고 이미지니 값만 0,2를 말하는 거지. 0,2 요게 z를 나타내고 요게 z의 제곱을 나타내는 거. 그럼 이렇게 해주면은 이 삼각형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이게 루트 2고 이게 루트 2고 이게 2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직각삼각형이네. 직각삼각형이네. 그러니까 이거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 응? 형이 돼. 그래서 뭐 물론 뭐 이게 요 각이 이제 요 z가 되어 있는 요 각이 이제 직각이 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요런 거야 다 할 수 있어. 뭐 이거 뭐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이제 요 다음부터 이제 이때가 이제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소수를 나타내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x, y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뭐 이거 하려고 우리가 복소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고. 뭐 하려고 하냐면 요 두 번째 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 첫 번째 이 두 번째 하려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해. 이 극좌 표결하는 거. 요거 하려고. 요, 요, 요 부분. 요 부분 하려고. 네, 두 가지 형식인데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건 직교 형식이라고 그래. 직교 형식. 복소수의 직교 좌표계에서 이뭐 렉탱귤러 이 렉탱귤러 폼이라고 그러지. 렉탱귤러 폼. 렉탱귤러가 이 사실 직사각형을 말하는 거거든. 렉탱귤러. 직사각형.
삼각형의 뭐 이렇게 되네요. 렉탱귤이 되니까 렉탱글. 그다음에 뭐 정사각형은 뭐 스퀘어가 되네. SQAR 뭐 스퀘어인데 뭐 하여튼 뭐 그렇고 그 직교 형식인데 이게 이제 x, y, x, y를 찍는데 이게 x 플러스 jy 이렇게 표시하면은 곱하기도 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냥 x, y라고 적는 것보다도 x 플러스 jy라고 적으면은 곱하기나 나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한테 유용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근데 요거 말고 이제 요걸 똑같은 이 x, y를 찍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극형식이라고 해서 극형식 이거 폴라폼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점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점을 원점으로부터 거리 어떤 점이 있으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r이라고 그러고 r. 그 다음에 x축으로부터 얼만큼 이게 각도가 되느냐. 요걸 세타라고 해서 이거 세타 이 세타라고 해요. 세타 세타 이렇게 적나? 나도 이거 한글로 적으려면 이 원래 그리스 문자거든. 이게 세타 이렇게 적어야 되나? 세타라고 그래. 세타 그리스 문자인데 각도를 표시할 때 세타나 파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쓰지. 그래서 이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 원점으로 거리 이 x 좌표 z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고 x, y라고 했잖아. x, y. 그러면은 그럼 r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 x, y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원점으로부터 거리. 김상민. 네. r은 뭐가 되는 거야? x, y가 이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R은 그 거리 크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리 크기 x, y라고 주어졌을 때 r은 어떤 수식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어. R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뭔가를 알고 있는데 뭔가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냥 헤매고 있네. 하여튼 봅시다. 하여튼 알겠어 그래. 지금 보면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보면 x축, y축이 있는데 이게 x축 이게 어떤 점이 있어. 점이 이게 z가 있는데 이게 x, y야 이게.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x축이 x고 이게 y가 y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원점부터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거? 원점 거리. 이거는 x, y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겠지. 이게 r이잖아. r. 뭔가 막 헷갈려서 막 사인 코사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렇게 그러니까 거리를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타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게 이 세타랑 x하고 y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 이렇게 되겠지.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걸 이제 세타를 또 표현할 때 이거 어떻게 되냐면 세타는 탄젠트의 역함수의 x분의 y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적는다고 이게 탄젠트. 이 아크 탄젠트라고 그러는데 이건 처음 보나? 이걸 아크 탄젠트라고 해요. 아크 탄젠트. 아크 탄젠트라고 그러는데 아크 탄젠트 우리말로 하면 아크. 탄젠트의 역수를 말하는 거야. 역함수를 말하는 거야. 이 세타를 계속 이렇게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세타가 우리가 더 필요한 거거든요. 세타는 아크 탄젠트의 x분의 y 이렇게 표시를 하지. 그래서 이 세타는 요게 x분의 y가 되는데 요게 아크 탄젠트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부터 아까 보면은 만약에 z가 주어질 때 z가 그러니까 이게 r이고 이게 r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x, y라고 z라는 걸 x, y라고 표시를 해도 되고 여기 표시를 해도 되고 또는 어떻게 표시한다고 r하고 각도 세타 이렇게 표시해도 이게 된다라는 거야. 각도 이걸 각도를 말하는 거야. 이게 이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이야. 표시 방법. 각도를 표시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x, y라고 적어도 되고 z라는 걸 x, y라고 적어도 되고 r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처럼 이렇게 딱 벌어진 삼각형은 아니지. 다 치지가 않았으니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적고 이렇게 세타 이렇게 적으면은 여기
R은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말하는 거고 세타는 x축으로부터 이제 요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데 R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 거, 요 폴라 코디네이터로 예를 들어서 이게 60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60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게 x, y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저거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r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r의 코사인 세타. r에다 코사인 세타 해주면 되잖아. 그 다음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r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 r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에다가 60도짜리가 이렇게 주어졌다. 2에다 60도.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2에다가 이 거리는 2고 이게 60도라고. 요 지점은 x, y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2대 1대 루트 3이네. 루트 3, 1이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1, 루트 3이 되는 거야. 1, 루트 3. 각도를 이렇게 봐.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루트 1,1을 만약에 이걸 이제 이 폴라 코디네이터로 나타내 보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그러면 1,1, 1,1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어떻게 돼 이게? 원점으로 거리는 뭐야? 민남석. 민남석 없어. 내가 불렀는데 없으면은 뭐 그냥 결석이야. 이남역. 네, 어떻게 되는 거야? 1,1 요 1,1을 R하고 세타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R은 어, 루트 2이고 그렇지. 루트 2지. 그 다음에 세타는 45도입니다. 그래 45도 이렇게 되겠지. 잘했어. 네. 이렇게 이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이 각도가 나왔을 때 이렇게 x, y로 나왔을 때도 이거 폴라 그러니까 이 렉탱글 폼으로 직교 좌표로 나왔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뭐 이거 나중에 이제 연습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우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복소수를 배우는 이거를 해야지 우리가 원래 복소수를 배우고자 했던 그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게 각도가 R하고 세타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원래 x, y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 요걸 이제 연습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요걸 이제 이게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우리가 복소수를 배우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이 극형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 복소수를 배우는 이유라고 이 극형식이라는 거. 뭐 정성우는 내가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가다 뭐 아니 수업하다가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와이파이가 잘 안 돼. 나도 자꾸 그렇잖아. 이게 뭐 자꾸 자주 안 움직이니까 이게 멈춰버리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은 뭐 나갔다 오는 거는 상관없어. 뭐 그거는 내가 만약에 불렀는데 그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내가 불렀는데 뭐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하면 내가 뭐 그건 카운트 해줘. 그건. 그래서 복소수를 배우는 근본적인 원인이 복형수의 극형식을 나타내기 위해인데 이게 이렇게 나타내면 뭐가 좋냐면 잘 생각해봐.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이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좋냐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장점. 왜 이걸 배우냐? 복소수 이거 왜 뭐가 장점이냐? 이 퀘스천.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R이 일단 고정돼 있다면 R이 고정돼 있고 만약에 세타가 0에서 360도 변했다 이렇게 되면 뭘 나타내겠어 이게? R이 고정돼 있고 R이 만약에 1이다 라고 하고 R이 1이다 가정해 봅시다. 그럼 세타가 0부터 360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빙 돌려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원이 되는 원. 원이 된다고. 원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걸
뭐 왜 배우느냐 하면은 R에 나중에 이제 할 텐데 이걸 이 각도를 이 세타가 이제 t에 대한 함수라고 만약에 나타낼 수 있다면은 이게 원 운동을 나타낼 수 있어. 원 운동. 등속 원 운동, 원 운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렇게 되면은 세타가 이제 t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게 0도부터 360도까지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원 운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등속 원 운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 주기 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거든. 원 운동이. 어? 주기 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수를 왜 배우느냐? 복소수 왜 배우냐?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등속 원운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 등속 원운동. 주기 함수. 등속 원운동을 나타내면 뭐가 좋으냐?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을 나타내면 뭐냐? 등속 원운동으로부터 이제 나중에 나올 때 지금은 그냥 그 이유만 알아놔. 사인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쓰는 코사인하고가 이걸 나타낼 수가 있어. 이 등속 원운동도. 이걸 유도할 수 있다고. 사인하고 코사인이 여기 등속 원운동으로부터 나온 거야, 사실은. 사인하고 코사인은 유도할 수 있다고. 이거 하려고 그러다고. 우리 결국 우리한테 사인, 코사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이걸 이제 나타내려고 하면은 이제 이 복소수라는 거가 좀 있으면은 이걸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극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요 R이 고정돼 있을 때 일단 근데 뭐 R이 고정되고 세타가 변할 때는 일단 그건 좀 어려운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제 요 어떤 점이 주어졌을 때 x, y가 주어졌을 때 이걸 R 세타로 변화하는 거. 요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면은 일단은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먼저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복소수의 길이 요거 이제 복소수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이 R을 구하는 거지. R 이게 R이지. R 앞서 있을 때 이게 x, y 이게 이제 a, 여기서는 a, b라고 했네. a,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i라고 표시해야 되고 뭐 a, b를 표시하는데 이걸 이제 R을 표시하는데 보통 이게 이 절대값이라는 거야. 이 절대값. 절대값.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절대값을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에서는 절대값이 뭐냐? 절대값. 그러니까 이걸 뭐 x의 절대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x고 x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x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 부호를 무조건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해보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잖아 이게. 마이너스 2가. 그럼 2의 절대값을 내주면 그냥 2가 그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양수를 무조건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실수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실수에서는. 양수로 바꿔주는 이 오퍼레이터, 뭐 마이너스로 돼 있는 걸 다 이거 양수로 바꿔주니까 음수가 돼 있던 것도 다 양수로 바꿔준다고. 그런데 이게 이게 실수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 실수에서는 실수 리얼 값일 때는 실수일 때. 그다음 두 번째 이게 복소수일 때는 약간 좀 달라진다고. 복소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복소수의 z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냐면은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말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x, y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된다. 원점부터 거리를 말한다. 거리를 말하는 거. 그래놓고 보니까 이게 이 복소수에서 이 절대값을 정의를 하다 보니까 실수로 다시 돌아가 보죠. 실수에서 양수로 바꾼다고 했는데 실수 양수라고 바꾼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점으로부터 거리야 이게. 이게 원점으로부터 거리라고. 이 양수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게 원점으로부터 거리라고. 거리로 생각할 수 있다. 양수로 바꾸지만 마이너스 2가 2가 되는 이유는 이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결국 복소수를 하면서 보니까 이 절대값이라는 이 개념이 결국은 뭐냐면 원점부터 거리를 나타내는 거라고. 실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냥 우리가 그 전에는 이게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씌우면 2가 된다. 아 그러면 부호를 마이너스를 없애주고 그냥 이게 양수로 바꿔주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나니까 이게 원점부터 거리를 말하는 거라고 이게 이 절대값은.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아까 이거 R이라고 했지. R 원점부터 거리.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복소수의 길이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z의 제곱, z의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절대값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질들이 나오는데 절대값이 뭐가 된다고?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러니까 z가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이거부터 해봐야겠다. z가 x, y로 주어졌을 때 또는 뭐 이거는 또 똑같이 x 플러스 뭐 iy 뭐 yi라고 할까? 플러스 뭐 iy로 합시다. 뭐 하여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절대값이 뭐냐? 절대값 뭐 된다고? 원점부터 거리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절대값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는 사실은 뭐하고 똑같냐면 z하고 z의 바하고 두 개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와. 어떻게 왜 그러냐면 z가 x 플러스 iy라고 하면은 z의 바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iy 이렇게 되거든. x 마이너스 iy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x 제곱에다가 뭐 x 마이너스 xy는 없어지고 그다음 플러스 요게 두 개 마지막으로 여기 하는 게 이게 다 적어보자 일단 x 제곱이고 마이너스 i의 xy고 플러스 i의 뭐 xy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제곱에 y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중간에 건 0이 되고 처음이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x 제곱에다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된다. 이게 좀 익숙해져야 돼 이거. 뭐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 뭐 알겠지만 중간고사 내가 시험 보고 할 때는 주어진 시간 내에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 수학 상하면서 뭐 풀었던 것보다는 물론 뭐 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내 일부러 내지는 않을 텐데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이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고. 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게 z 제곱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z의 절대값이 제곱하고 z하고 z 바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은 이게 두 개 같다라는 거야. 이게 r의 제곱이 되는 거지. r의 제곱. 원점부터 거리를 말하는 거야. 원점부터.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z의 절대값은 0보다 커. 왜냐면 원점으로도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 거리는 뭐 0보다 커야지. 거리라는 게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거리가 마이너스 1이다. 말이 안 된다고. 거리가 마이너스 1.5다. 뭐 이런 말이 안 된다고. 이 거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최소한 0이어야 된다고.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3번에 나오는 게 이게 1번, 2번이고 3번에 나오는 게 뭐 z하고 뭐 w라는 어떤 이게 이제 뭐 주어졌을 때 이거의 절대값은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보다 뭐 작다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예를 들어서 z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1,i고 w가 z가 1,i고 w가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i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z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루트 2고 w의 절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잖아 이게. 근데 z 플러스 w는 어떻게 돼? z 플러스 w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i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2i가 된다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z 플러스 w의 절대값은 2가 되겠네. 2가 되네. 원점부터 거리가 0,2니까 2가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보면은 2하고 2보다는 2 루트 2가 더 크잖아. 2 루트 2가 1.414니까 1.4에서 2.8 뭐 얼마 이렇게 돼. 2, 8 뭐 이렇게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2보다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같아지려면은 두 개가 똑같은 그러니까 세트가 같으면 돼.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두 개가 이 z하고 이게 같을 때는 이게 같을 때 z 플러스 w의 절대값하고 z의 절대값 플러스 w의 절대값하고 같을 때는 이거 언제 같으냐? 대부분 다 이게 큰데 이쪽 부분이 오른쪽이 더 큰데 같을 때는 z와 w의 세타가 같아. 그 같은 선 위에 있으면 여기 두 개 같아져. 요거는 잘 몰라도 괜찮아. 그냥 뭐 그냥 3번은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고 뭐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걸 뭐 이거 설명하기 굉장히 곤란하니까. 하여튼 4번은 뭐 그냥 넘어갑시다. 4번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요거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요게 무슨 말이냐? 요게 세타가 같다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z가 예를 들어서 뭐 1 플러스 i였고 w가 2 플러스 2i였다. 그러면 두 개가 세타가 같잖아. 이거는 이게 루트 2에
각도가 45도, 지금 각도 45도 이렇게 되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2 루트 2의 각도가 45도 이렇게 되잖아. 이거 두 개 같다고, 이게 같다고, 같다고. 같으면은 잘 봐봐, 이게 z의 절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되고, w의 절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2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z 더하기 w는 뭐가 되는 거야? 3 플러스 3i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3 플러스 3i의 절대값은 z 플러스 w의 절대값은 3 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 이 두 개 같다고, 이게 같다. 그러니까 이 세타가 같으면은 같은 선상에 같은 선상에서 같은 선 라인상에 라인에 존재하면은, 예, 있으면은 원점으로부터 같은 라인 내에 있으면은 이게 두 개 같아지고, 나머지는 다 이게 두 개 각각 절대값 한 게 더 커. 각각 한 거에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좀 하려고 하면은 요 이제 요 디그리하고 요 레디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파이로 이거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거 다 아마 했을 텐데, 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거 뭐냐, 이게 옛날 사람부터 이미 다 알고 있어. 이 파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 이게 뭐냐, 이거 이집트부터 알았어. 이집트 사람들부터. 들도 이 파이라는 걸 알아도, 이 파이가 뭐냐 하면은, 파이가 뭐야 이게? 파이가 3.14 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뭐 이러고 쭉쭉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뭐냐 하면은 원을 옛날부터 원을 했으니까 원하고 요 지름하고, 이 지름하고, 그러니까 지름하고, 지름대 이게 원둘레를 말하는 거예요. 둘레의 길이 b가 이게 일정하다는 걸 알았어. 이게 사람들이, 이게 어떤 뭐 예를 들어 1cm짜리 지름이 1cm짜리를 해보니까 뭐 어떤 1cm니까 뭐 3.14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게 되고, 2cm짜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 6.28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비율이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름분의 원둘레가 내가 일정하다라는 거야. 일정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 이게 뭐 원을 만들어서 이게 대충 측정해 보니까 그 똑같아. 왜 이상이 굉장히 신기했겠지.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요게 한 3.14 정도 되는 거야. 3.14. 요걸 파이라고 그러지. 파이. 3.14. 요걸 파이라고 그러지. 그 지름분의 원둘레. 그래서 뭐 사실 뭐 2파이 r 이렇게 되잖아. 원둘레가 2파이 r이고 이게 2r이 되잖아. 이 반지름이 r이라고 그러면 r 지름이 2r이고, 요 비율이 1대 루트 3 파이가 되는 거지. 요걸 알게 돼서 이게 비율이 3.14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뭐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겠지. 옛날에는 3.14 159 뭐 요거는 수직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파이 r 파이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도 파이 같은 것도 배웠잖아. 이게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길이를 할 때 뭐 360도 이렇게 안 했다고. 파이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굉장히 편해. 그래서 이 레디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레디안 이 파이로 계산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세타를 이게 0일 때,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한 바퀴 돌릴 때 360도라고 보고 0일 때, 이걸 라디안으로 바꾸면은 0일 때,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이 파이일 때 180도일 때 1이 되는 거예요. 180도일 때. 이게 지금 잘못됐는데, 이게 파이야. 180도인데 180분의 파이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파이가 되는 거죠. 파이. 이게 뭐야 이거? 파이가 되고, 360일 때 이제 2파이라고 이제 그거 뭐 정해놨어. 이걸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요건 알아야 돼. 이거. 이게 지금 내가 잘못했네.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잘못했다. 이게 지금 180도가 여기인데. 쏘리. 이 180도가 파이고 요걸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엉뚱하게 했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알아야 되는 각도가 몇 개 있어. 그건 이제 딱 보면 알아야 돼, 그냥. 그래서 0일 때는 뭐 이게 디그리가 뭐 이게 레디안으로 이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0일 때는 0이 된다고. 0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30도, 60도,
90도. 45도 들어가야 되겠네. 45도. 60도. 90도. 뭐 그다음에 뭐 하는 거는 180도. 270도. 360도. 뭐 요 정도만 알면 돼. 물론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것들 다 알긴 알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까 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파이. 이게 그러니까 180을 파이로 바꾸겠다는 거야. 360을 2파이로 바꾸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90도는 뭐가 되겠어? 90도는 뭐 2분의 파이가 되겠지.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2분의 파이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요거는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30도는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요거는 2분의 3파이 이렇게 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은 파이 이 레디안하고 계산하려면은 1레디안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게 180도일 때 파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30도일 때는 뭐가 되는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걸 곱해주면은 그러면은 x는 180분의 30 곱하기 파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3 6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뭐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데 뭐 이거는 그냥 뭐 계산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바로 나와야 돼 그냥. 뭐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뭔가 각도를 물어보면 도로 얘기해. 디그리 단위로 얘기하지 말고 그 레디안 단위로 얘기하는 게 더 좋아. 왜냐면 우린 디그리 단위는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 전자공학과에서 디그리 단위 쓰지 않아 거의. 그 레디안으로 파이, 그 30도면은 6분의 파이, 45도면은 4분의 파이, 60도면은 3분의 파이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레디안으로. 그 레디안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요 몇 가지 요 아까 나왔던 것들 여기 80도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30도, 45도, 60도, 90도, 270도 뭐 이런 것들. 요 정도는 거의 뭐 딱 이게 뭐 0도일 때 0이 되니까 뭐 별 상관이 없고. 근데 막 헷갈린다. 이제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질 텐데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지 180도일 때 180도일 때 파이인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45도일 때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요렇게 해주면 되지. 그러면 x는 180분의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거에다가 곱하기 파이 이렇게 해주면 돼. 그 익숙해지면은 금방 나오고 뭐 좀 안 익숙하면은 좀 또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극좌표에 이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요렇게 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여기 보면은 x, y가 있어. x, 아까 뭐 계속했던 건데 x, y가 있으면 이걸 우리가 r하고 세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r 세타. r은 물론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루트에다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되는 거고 이 세타는 탄젠트로부터 나오는 거야.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x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 어떻게 됐어? x는 이게 r에다가 코사인 되는 거고 r 코사인. 그 다음에 r의 y 값은 r의 사인 이렇게 된다고. r의 사인 이렇게 되고 y는 x는 이제 r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r의 x, y라고 적어도 되고 x, y라고 적어도 되는데 우리한테는 x, y라고 적는 것보다도 r 세타로 적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용해. 그래서 이게 r의 각도 세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요거는 그리고 x, y니까 이게 x, y인데 x가 r의 코사인 세타고 r의 사인 세타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딱 보면 알아. 이게 r이고 이 세타가 있으니까 당연히 코사인이 x는 코사인 r 코사인 세타고 y 값은 r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잖아. 그냥 그 그림을 그려보라고 몇 번만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몇 번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게 r이고 이 세타 같으면은 x축은 r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이 y축은 r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뭐 몇 번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뭐 헷갈릴 것도 없어 이거. 이렇게 되고 하여튼 요게 익숙해져야 돼. 이거 하려고 지금 복수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r은 루트 뭐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로부터 x, y인데 우리가 보통 세타는 뭐 이렇게 나타내니까 탄젠트의 역함수 이거 아크 탄젠트라고 그러지. 아크 탄젠트 x분의 y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봅시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제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유용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굉장히 이 좌표 극좌표계를 도입하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 대부분이.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이 A 좌표 요 좌표 이거 3, 요걸 봅시다. 일단 예제를 이걸 보면서 해야 되니까 이 A 이게 왼쪽에 있는 일단 여기 먼저 요 부분부터 할 거야. 요 부분 요 보이는 거. 이게 왼쪽에 요 몇 페이지에 46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들 A 좌표 A, B, C 점 이 세 개가 있네. 그럼 A 좌표가 A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A가 3, 3 루트 3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극좌표계로 이제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러면 원점으로 일단 거리를 구해야 돼. 3,3.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R은 루트 어떻게 된다고? 9. 그러니까 3의 제곱에다가 3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루트 9에다가 3, 9, 27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루트 36 이렇게 되니까 뭐야? 6이네 6. R은 6이네. 그 다음에 세타는 어떻게 돼요?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니까 3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3분의 루트 3이니까 3, 3 없어지고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된다고? 루트 3이 된다고. 그럼 세타는 뭐야 이게? 탄젠트 뭐가 루트 3이다. 탄젠트가 60도네. 60도. 3분의 파이라고. 그럼 이거를 다시 적어보면은 어떻게 3,3이라는 좌표를 우리가 6하고 각도하고 3분의 파이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B점 봅시다. B점 뭐 이걸 내가 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3 루트 3 콤마 3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해봅시다. 이것도 뭐 R은 계산해 보면 루트 제곱해주면 뭐 이게 27에다가 플러스 9가 되니까 이게 6이 되겠네. 6이 되겠네. 그 다음에 탄젠트는 이게 세타가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 이 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점을 여기서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요 x축으로부터 요만큼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거꾸로 해주면 돼. 여기 180도에서 요만큼 빼주면 되잖아. 요만큼 이게 뭐야 이게 루트 3이니까 결국은 세타는 180도 파이에서 빼기 요 부분 요 부분을 빼주면 되는데 요 부분을 뭐 이걸 뭐 이 파이라고 할까? 빼기 파이라고 되는데 이 파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3에서 이게 되니까 30도 되겠지. 그러니까 30도가 되니까 6분의 파이가 된다고.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그 6분의 5 파이 이렇게 되겠네. 세타는. 요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6의 각도 6분의 5 파이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6분의 5 파이. 이거 변화하는 거 뭐 내가 기말고사 아니 중간고사에 반드시 내. 이거 해봐야 돼 이거. 그 다음에 C도 봅시다. C도 보면은 C는 뭐야?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R은 어떻게 돼? 5의 제곱 25 더하기 25 이렇게 되니까 5 루트 2가 되겠네. 5 루트 2. 그 다음에 세타도 이제 보면은 5,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세타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뭐 45도가 아니 그다음에 이렇게 해도 돼. 이거 마이너스 45도. 그러니까 세타는 이게 전체 2파이에서 빼기 4분의 파이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4분의 7파이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또는 이게 양수 방향이니까 이 4분의 7파이라고 적는 게 더 정확한데 어떨 때는 요걸 그냥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적어도 괜찮다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래서 요것도 5 루트 2에다가 각도 4분의 7파이라고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5 루트 2에다가 각도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적어도 돼. 근데 물론 위에 게 더 바람직하긴 한데 우리 계산상으로 할 때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요게 필요할 때가 있어. 그래서 요 변화하는 거 요 이제 잘 해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요 지점. 요거 보면은 이제 요 오른쪽 거 내가 말하는 거 요 이제 오른쪽 요걸 이제 쭉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 요거는 이제 복수 좌표계로 나타냈을 때, 아니 극좌표계로 나타냈을 때 이걸 직교 좌표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봅시다. A점. 요 A점이 뭐야? 이게 원을 지금 중심으로 했는데 뭐 반지름이 뭐라고? 40하고 3분의 2 파이 이렇게 됐다고. 3분의 2 파이. 그래서 보면은 40 3분의 2 파이. A점이 40 3분의 2 파이 이렇게 된다고. 그럼 3분의 2 파이니까 사인에 아까 x점이 x는 뭐야? 40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 파이고 y는 40 코사인의 3분의 2 파이 아니 사인의 3분의 2 파이 이렇게 되거든. 3분의 2 파이 하면 좀 약간 어려워. 3분의 파이는 내가 알겠는데 3분의 파이 60도는 알겠는데 120도는 약간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각도가 이게 넘어가면은 이게 3분의 2 파이나 코사인은 이거 똑같거든. 이게 코사인이 마이너스 보험 바뀐다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40의 코사인의 3분의 파이랑 똑같아. 이게 이거는 40의 사인은 똑같아. 3분의 파이랑 똑같다고. 60도 똑같아. 사인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고 요거는 20,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걸 바꿔보면은 이거는 x, y라고 해보면 마이너스 20, 20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20 루트 3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 다음 B점 봅시다. B점 B점은 여기 보면은 B점 보면 요 지점. 근데 이 각도가 어떻게 되냐? 아니 거리가 이거 30에 이제 쭉 있네요. 30에 44분의 파이는 30에 4분의 파이. 30에 4분의 파이 45도 이렇게 되네. 그럼 뭐 아까 했듯이 x는 뭐가 된다? x는 30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고 y는 30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는 사인 30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고 이것도 30 곱하기 2분의 루트 2라고 합시다. 2분의 루트 2.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15 루트 2가 되는 거고 이것도 15 루트 2가 되니까 결국은 15 루트 2 콤마 15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이게 이건 제일 쉽네. 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C점도 보면은 C점 이거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C점도 보면 어떻게 되냐 요 지점이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원에 R이 어떻게 되냐 R이 30인 원에 있네. 30에다가 어떻게 6분의 7 파이 요것도 이제 약간 좀 헷갈리는데 30에 6분의 7 파이 이렇게 되거든. 6분의 7 파이 6분의 7 파이 하니까 좀 약간 또 헷갈려 이게. 일단 적어보자고. 그래서 X는 30의 코사인 6분의 7 파이 Y는 30의 사인 6분의 7 파이 6분의 7 파이 맞지? 이렇게 되는데 코사인은 6분의 7 파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다시 돌려야 되는데 코사인 함수는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30의 코사인의 6분의 파이랑 같아 이게. 그 다음에 사인도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되면 마이너스 30의 사인의 6분의 파이 30도 이렇게 된다. 그럼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0 곱하기 코사인의 30도니까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30 곱하기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거 마이너스 15 루트 3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5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15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부호 잘 모르겠으면 여기 보면 이게 6분의 7 파이는 어느 사분면이 있는 거야? 3, 4분면이 있다고. 3, 4분면. 3, 4분면이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잠깐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 각도가 3, 4분면이 있잖아 이게. 면이 있기 때문에 3, 4분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된다. 요 영역이 있다. 요 영역. 요 영역은 자세히 생각하면 뭐야? x는 이거 3, 4분면이니까 x는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일단 구해놓고
구해놓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게 x가 0보다 작아야 되는지 요거만 생각해 주면 돼. 주로 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6분의 7파이라고 하면은 6분의 7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는 게 좋냐 하면은 6분의 7파이는 6분의 7파이는 실제로는 210도인데 이게 210도야. 210도. 우리가 디그리로 하면은 210도인데 이거는 파이하고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거든. 파이 더하기 이거 6분의 7파이라는 게 파이 더하기 6분의 그러니까 파이가 180도잖아. 180도에서 이제 30도가 더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30도를 구하고 그러니까 파이 다 6분의 7파이라고 이걸 외우기 나도 못 외워. 이거 다 뭐 외우기 그냥 딱 보고 3, 4, 5이니까 아 이거 부호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하는 거지 이걸 외우지 못해. 6분의 7파이가 뭐 이게 코사인 6분의 7파이가 어떻게 되냐 사인 6분의 7파이가 어떻게 되느냐 뭐 순간적으로 외울 수 있지만은 그걸 계속해서 외울 수는 없다고 외우고 있을 수는 없다고 외울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냐면은 파이 더하기 파이로 나누라고 파이는 2파이로 다 해서 플러스 6파이니까 그 6파이를 계산하면 돼. 코사인 6파이나 이런 거 계산하는데 부호만 3, 4, 5면에 맞게 이게 계산해 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부호가 3, 4, 5이니까 마이너스 나올 거라고.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뭐 아까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3분의 2파이도 이거 좀 약간 헷갈리거든. A를 내가 다시 풀어보겠다는 거야. A가 아까 뭐 40에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데 이 3분의 2파이라는 게 3분의 2파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로 파이를 중심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그 90도 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거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30도. 이게 60도 3분의 파이. 이게 180도니까 이게 사실은 120도인데 이게 180도고 이게 60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파이 빼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30도에 대해서 구하면 된다고. 아까 여기 내가 얘기했지. x가 사인, 코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x는 r 40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일단 구해. y도 40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구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코사인 3분의 파이 60도니까 어떻게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40 곱하기 2분의 아니 코사인 이게 코사인이니까 2분의 1이네. 2분의 1이고 이거는 40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20 콤마 이거는 20 루트 3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게 지금 2, 4분면에 있거든. 2, 4분면 분면이 있으니까 2, 4분면 잘 생각해봐 이게. 이렇게 되면 2, 4분면 요 영역이다. 요 영역은 뭐 x는 0보다 작고 이거 x는 0보다 작고 2, 4분면은 x는 0보다 작고 y는 0보다 크다고. 아 그럼 y는 그대로 가고 x는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해. 약간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1, 4분면 아까 이거 B점은 1, 4분면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지. 무조건 파이나 2파이로 해서 요걸 좀 나눠줘야 돼 이게. 그 다음에 D를 봅시다. D점은 어떻게 되냐면 D점 요 점은 이제 270도에 있네. 그러면 이거는 뭐 결국 리얼 값은 제로고 뭐 이미지널 값만 있을 테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미지널 값 30이니까 마이너스 30j 되겠네. 0, 30 이렇게 되겠네. 0, 마이너스 30인데 이걸 이제 0, 이게 0, 마이너스 30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30j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바로 나오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E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분의 7파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게 20의 4분의 7파이거든. 20의 4분의 7파이. 이것도 봅시다. 2점. 20의 4분의 7파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4, 4분면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4, 4분면.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4, 4분면이 있으니까 요 되니까 x는 0보다 크고 y는 y 값은 0보다 작아야 돼. 일단 그거는 알고 들어가면 편하다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서 4분의 7파이를 우리가 하는데 이게 2파이에서 빼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2파이 파이 요걸 중심으로 해서 해주면은 이게 쉬워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4분의 파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다 구한다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x는 20의 코사인 4분의 파이에 대해서 구하는 거야. 그럼 y도 마찬가지로 20의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두고 하니까 20의 2분의 루트 2 이것도 20의 2분의 루트 2인데 이게 10 루트 2가 되겠네. 10 루트 2가 되고 이것도 10 루트 2가 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뭐 x는 0보다 큰 거 그대로 가도 되고 y는 0보다 작거든. 이거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줘야지 실제로 마지막에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훨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잘 봅시다. 이걸 극형식으로 나타내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파워풀한 게 나타나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곱하기나 이렇게 나누기를 할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 봅시다. 이게 밑에 거. 그래서 이걸 이제 곱하기나 이제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Z1이 이거 넘어가야 되겠다. 이 계산이 이게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Z1이라는 게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i고 Z2라는 게 1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될 때 이 두 개를 곱하여라. 이 곱하는 거 곱하면 할 수 있잖아.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Z1 곱하기 Z2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3 이거 여러분들이 했듯이 고등학교 했듯이 그냥 그대로 1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실수는 실수끼리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이거 해주면 플러스 3i 이렇게 되고 플러스 i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i 제곱이니까. 그럼 요거 없어지고 뭐가 되는 거야? 4i가 되겠네. 그럼 이거는 사실은 0,4가 되겠네. 뭐 이렇게 계산해도 돼. 0,4. 그 다음에 이걸 봅시다. 그 다음에 Z2분의 Z. Z2분의 Z1 이걸 해서하면 뭐 1 마이너스 루트 3i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i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분모에 뭐 무리수가 있다든지 허수가 있다든지 이걸 굉장히 우리는 싫어해. 왜냐하면 이건 무슨 값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분모는 무조건 유리화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아. 실수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걸 유리화 시켜주려면 1 플러스 루트 3i 1 플러스 루트 3i 이걸 곱해주면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이게 전체가 1이기 때문에 뭐에다가 1 곱해주면 1이잖아. 그대로 똑같잖아.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분모가 이제 이게 1 플러스 3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고 분모는 이제 4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3 루트 아니 3이 되겠네. 마이너스 3 이게 3i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주면은 플러스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게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4분의 마이너스 2 루트 3에 마이너스 2i가 돼가지고 뭐 다시 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네. 이렇게 계산해줘도 돼. 계산해줘도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극형식을 하면은 금방 할 수 있어. 금방 진짜로. 뭐 익숙하지 않으면 금방이 안 될 수 있지만은 이게 금방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Z1을 극형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극형식 극형식을 보면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하고 1 이렇게 되죠. 요 지점이 요 지점. 요 지점은 요거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루트 3, 1 이렇게 되잖아.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 극형식으로 나타내면은 R은 2가 되겠네. 2에다가 Z1은 이게 2에다가 어떻게 돼? 세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30도거든. 이게 30도거든. 이 루트 3분의 1이니까.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30도. 150도라고. 150도. 이게 30도가 6분의 파이니까 이게 각도의 6분의 5파이 이렇게 된다.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Z2는 어떻게 되는 거야? Z2는 1 마이너스 루트 3i거든.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Z2도 2가 된다고. Z2 2에다가 이게 각도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이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3분의 이게 30도 60도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데 그럼 이게 각도 이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3분의 파이 왜 자꾸 이렇게 하나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3분의 5파이라고 이렇게 적어줘도 된다고. 요것만 적고 나면은 그다음 계산하는 거 굉장히 쉬워. 어떻게 하냐면은 Z1 곱하기 Z2를 해주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 텐데 이거는 끼리 곱하고 R끼리 곱하고 4 곱하고 요 각도끼리는 더해주면 돼. 더해주면은 그러면은 6분의 5파이 더하기 6분의 10파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6분의 5파이에다가 6분의 10파이 이렇게 해주면은 4에다가 각도는 6분의 15파이 되니까 6분의 15파이니까 3으로 나누면 3, 2, 3,
3, 5 이렇게 되니까 4에다가 각도 2분의 5파인데 2분의 5파인데 2분의 5파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2파이에다가 더하기 2분의 파이지. 그럼 결국은 4에다가 각도 2분의 파이랑 같다고. 2분의 파이는 뭐야? 2분의 파이 90도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 지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0,4가 되겠네. 0,4 또는 4i가 되는 거죠. 이거 약간 좀 이게 똑같은데 뭐 이게 처음에 더 여러분한테는 편할 수도 있는데 좀 이따 보면은 이게 훨씬 편해 이게 훨씬 편해.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Z2분의 Z1 Z2분의 Z1을 계산한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2분의 각도 3분의 5파에다가 2의 각도 6분의 5파 이렇게 되잖아 이게. 그럼 이거는 2는 요거는 나눠주고 이거는 이제 각도끼리는 나눠주는 게 아니라 빼준다고. 6분의 5파이에서 빼기 3분의 5파이 이렇게 해준다고. 3분의 5파이. 근데 아까 마이너스 3분의 5파이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하고 같거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럼 이거는 각도 6분의 5파이에다가 플러스 3분의 파이하고 같아.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각도 6분의 5파이에다가 더하기 6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각도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겠네. 각도 6분의 7파이. 그러니까 1이고 1에다가 6분의 7파이. 이게 6분의 7파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6분의 7파이니까 이게 180도에서 6분의 파이거든. 이게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거든. 이렇게 찍히겠지. 이렇게 이 지점이 되겠지. 이게 30도 되는 거고 180도 가고 180도 이미 가고 이제 30도 더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이 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3,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요거를 이제 복소수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i 이렇게 된다. 뭐 쉽게 할 수 있어. 요거 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 아마 많이 있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의 뭐 백승을 구하여라 뭐 이런 것들 고등학교 굉장히 많이 나와.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계산할 수 있어.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를 계산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곱하기 어떻게 하는지 1 마이너스 i에다 1 마이너스 i 곱해줘가지고 유리해주면은 이게 2분의 어떻게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i에서 마이너스 i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 계산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복소수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아까 우리가 이것대로 하면은 1 마이너스 i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니까 익스포넨셜을 하지 말고 이 각도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i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의 각도의 4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걸 두 개 나눠준다고. 루트 2분의 각도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대 루트 2분의 각도 4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면 이 앞에 r끼리는 나눠줘야 되고 이거는 빼줘야 돼. 이 두 개는 빼줘야 된다고. 그럼 각도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해주면 어떻게 돼? 각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된다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러면은 2분의 파이니까 여기 있는 지점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2분의 3파이나 뭐 똑같은 얘기지. 각도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j가 된다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j.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빨라. 나중에 이제 계산하면은. 그래서 뭐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뭐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푼 거 오늘 숙제는 수업 시간에 푼 거.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뭐 뭐냐면은 여기 주로 앞에는 안 했나? 잠깐만. 요 페이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41페이지인가? 예? 41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 46 문제 다시 풀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번 이거는 쉽고 그 다음 내가 이 캠퍼스에서 숙제 1-1 뭐 복소수의 계산 요거 올려놨어. 이거 내가 이제 뭐 주말에 만들었는데 이거 뭐 그냥 고등학교 자료예요. 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이야. 이거 이미 다 배운 거야,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그 고1에서 배웠던 문제들 내가 29문제 냈거든. 이거 한번 다 풀어보세요, 이거. 그래서 뭐 좀 약간 좀 힘들 수는 있지만 하여튼 뭐 이것도 내일까지, 내일 밤까지. 이거는 이제 보내야 돼. 그리고 내가 보니까 뭐 숙제를 뭐 오늘 아침에 보낸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 거의 빵점이야, 그거. 근데 그 시간 내에 안 보내면은 거의 빵점이야. 보낼 필요 없어, 나한테. 어? 뭐 그렇다고 뭐 영 안 하는 것보다 뭐 낫기는 하겠지만은 그 시간 내에 하라고. 그래서 오늘 밤까지 하고 이걸 아까 얘기했지만 전자수학 숙제 0315 하고 이제 학번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 좀 지켜달라고 이거 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이거 아직까지 이렇게 안 하는 사람 많아 이거 아직까지 내가 숙제 받아보면은 그러니까 요거 하고 이게 그건 이제 이거는 PDF로 해야 돼 이거는 PDF로 변환해서 하고 뭐 시간이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이거는 하여튼 내일 밤까지 보내고 그리고 뭐 내가 만약에 내가 뭐 숙제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뭐 연락을 할 거야. 뭐